여러분 안녕하세요. 진건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영어 문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단어에 자신이 없다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단어편을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밑줄 친 단어나 수거의 뜻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밑줄 친 단어나 수거를 모르는 경우에 지문을 읽어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평소에 자주 출제되는 단어와 수거를 잘 익혀둬야 되겠죠. 1번, knowledge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knowledge의 뜻을 안다면 바로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knowledge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지문을 읽어보면서 답을 맞춰볼게요.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은 is a great way, 훌륭한 방법이다. To gain knowledge, knowledge를 얻기 위한. 여기서 to는 무엇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앞에 있는 a great way를 수식하도록, 즉 지식을 얻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knowledge 대신에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넣어보면 4번 지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 지식입니다. knowledge 대신에 지식을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Reading books is a great way. 책들을 읽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다. To gain knowledge. 지식을 얻기 위한. 선택지의 단어들도 한번 볼까요? 1번 균형, balance, 2번 목표, goal, 3번 우정, friendship, 4번 지식은 knowledge죠. 2번은 give up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give up은 자주 나오는 수고니까 그 뜻을 안다면 바로 답을 맞힐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문을 해석해 보면서 답을 맞춰 볼게요. She is never going to give up her dream. 단어편에서 본 것처럼 비동사, 즉 MR is 다음에 going to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면 무엇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녀의 꿈을 give up 하지 않을 것이다. never가 있으니까요. Even if she meets difficulties. Even if는 비록 무엇이라 할지라도 라는 뜻이고요. difficulties는 어려움, 어려움들이죠. 복수니까 이라는 뜻이죠. 비록 그녀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give up 대신에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씩 넣어보면 앞부분을 그녀는 그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상 딱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포기하답니다. 답을 넣어서 전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She is never going to give up her dream. 그녀는 그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ven if she meets difficulties. 비록 그녀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3번에는 for example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For example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말이니까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지문을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Many animals like to play. 많은 동물들은 놀기를 좋아합니다. With toys. with는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이죠. 장난감들을 가지고. For example, dogs enjoy. 개들은 즐깁니다. Playing with balls. 공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Many animals like to play with toys는 많은 동물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dogs enjoy playing with balls. 개들은 공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많은 동물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의 한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for example의 뜻은 예를 들면 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보자마자 맞출 수 있도록 자주 나오는 단어나 수고들을 평소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4번은 다음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 관계와 다른 것은 두 단어의 의미 관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런 유형은 문장 전체를 보지 마시고요. 밑줄 친 단어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밑줄 친 단어를 볼까요? Spring은 봄이라는 뜻이죠. Season은 계절입니다. 계절은 봄을 포함하고 있죠. 이 두 단어의 의미 관계는 season이 spring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지를 볼까요? Apple, 사과, fruit, 과일, 과일은 사과를 포함하고 있죠. Nurse, 간호사, job, 직업, 간호사는 직업의 하나죠. 그러니까 직업이 간호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Triangle, 삼각형, shape, 모양, 삼각형은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shape, 즉 모양이 triangle,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houlder, 어깨, country, 나라, 시골. country는 나라 또는 시골이라는 뜻인데요. 어깨가 나라나 시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답을 맞추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냥 지나가기 섭섭하니까 지문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Spring is my favorite season. 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계절, 즉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죠. Because of the beautiful flowers and warm weather. Because of는 뭐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아름다운 꽃들과 따뜻한 날씨 때문에. 5번은 광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장 전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이것들만 읽어보면서 선택지와 맞춰보면 대개는 답을 맞힐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date, 날짜. 1번 날짜 언급되어 있죠? activities, 활동들. activity가 활동이고요. 복수니까 활동들이 나와 있네요. 3번 활동 내용도 나와 있죠? entrance fee, 입장료. 4번 입장료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장소입니다. 이렇게 답은 쉽게 맞힐 수가 있고요.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제목은 Cheese Fair. fair는 박람회라는 뜻이죠. 치즈 박람회. 첫 번째 줄 date, 날짜 September 10th, 9월 10일, Sunday, 일요일, 2023, 2023년. 그 다음에 activities, 활동들이 나와 있고요. Tasting various kinds of cheese. 여러 종류의 치즈들을 맛보기. Baking cheesecakes. 치즈 케이크들을 굽기. Entrance fee, 입장료 10,000 won, 만원입니다. 6번부터 8번까지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6번,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도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을 갖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먼저 선택지의 단어들을 볼게요. grow, 자라다, 기르다, 재배하다. lose, 잃어버리다, 또 지다, 패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forget, 잊어버리다. present, 발표하다, 제출하다, 현재, 선물 이런 뜻인데요. 발표하다, 제출하다 이런 의미로 동사로 쓰일 때는 present,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현재, 선물 이런 뜻일 때는요. 앞에 강세를 두어서 presen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Are you ready to 빈칸 your project? 여기서 be ready to 동사 원형은 무엇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너는 너의 프로젝트를 빈칸할 준비가 되었니? To the class, 학급에 이런 뜻이 되고요.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의 단어를 하나씩 넣어보면 너는 너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준비가 되었니? 학급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발표하다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알맞고요.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Stop worrying about the past. past는 과거라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and live in the 빈칸. 그리고 빈칸에 살아라. 여기에는 현재 이런 뜻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에 살아라. 이런 뜻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present, 발표하다, 제출하다. present, 현재, 선물.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번도 먼저 선택지를 볼게요. 1번 how. how는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 라는 뜻인데요. how 다음에 다른 말들이 와서 한 묶음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how many는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이고요. how far은 얼마나 먼, how much는 얼마나 많은 이런 뜻인데요. how many는 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쓰고요. how much는 셀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물어볼 때 쓰는 말입니다. how many, how far, how much 하고 몇 번 읽어서 익혀두는 것이 좋죠. 선택지 2번은 when, 언제, 3번 where, 어디에, 어디에서, 4번 which, 어느 또는 어느 것 이런 뜻이죠.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John, 빈칸 many countries are there. 선택지에서 공부한 것을 보면 이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How many countries are there?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니? 이런 뜻이 되고요. In Asia, 아시아에. 두 번째 문장은요. He doesn't know. 그는 모른다. 빈칸 far it is. 여기서도 빈칸과 far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빈칸에는 how를 집어넣어서 how far 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From here.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장만 전체를 한번 해석해 보면 He doesn't know. 그는 모릅니다. How far it is. 얼마나 먼지. From here.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요.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모두 빈칸에는 how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how입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 뜻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how many, how far, how much 이렇게 묶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8번은 focus 다음에 빈칸이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put 다음에 빈칸이 있죠. 선택지에 있는 1번 as, 2번 of, 3번 on, 4번 like 이런 말들을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치사들은 다른 말과 결합해서 특정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수고라고 얘기하죠. 전치사 자체에도 뜻이 있지만은 특정한 단어에 붙는 전치사를 한꺼번에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지문에 나오는 수고들을 한번 볼게요. focus on, 무엇에 집중하다. focus가 집중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on이 붙어서 무엇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put on, 입다. 다음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니지만 지문에 나오는 수고들을 두 개 알아보도록 할게요. instead of, 무엇 대신에.
take off, 벗다. 이런 수고들은 검정고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He needs to focus 빈칸 starting. 무엇에 집중하다 이런 뜻일 때는 focus 다음에 on이 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he needs to focus on starting. 그는 공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Instead of playing games. 게임을 하는 것 대신에. 두 번째 문장을 보죠. Bring a jacket. 자켓을 가지고 오너라. Which is to put 빈칸 and take off. 일단 해석을 해보면 입고 벗기 쉬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입다라는 수거는 put 다음에 on을 넣어서 put on 한 묶음으로 받아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도 빈칸에는 on이 들어가겠네요. 또 한 가지요. Which is to put on and take off. 여기 전체는요. 앞에 있는 재킷을 꾸며주도록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Bring a jacket. 재킷을 가지고 오너라. 어떤 재킷이냐면 which is to put on and take off. 입고 벗기 쉬운 재킷.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해석을 해줘야 하는 거죠. which는 문법 용어로는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모두 빈칸에는 on이 들어갔죠. 답은 3번입니다. 9번은 영어 속담의 의미를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은 지문을 처음부터 보는 것보다는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고 바로 답을 맞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밑줄 친 부분부터 볼게요. Look, 보아라. Before you leap. leap은 껑충 뛰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껑충 뛰기 전에. 뛰기 전에 떨어질 장소가 안전한지 보고 뛴다는 뜻이니까 선택지 중에 이것과 뜻이 일치하는 것은 3번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답을 맞히는 것이 제일 쉬운데요. 또 딴 데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ersonality, 수미? 수미야, 너는 너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겠니? I tend to be cautious. 나는 신중한 경향이 있어. 이 cautious가 신중한 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면 또 답을 맞출 수 있는 힌트가 되네요. 3번에 신중하게 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I try to follow the saying. 나는 속담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어. 어떤 속담이냐면 밑줄 친 부분 Look before you leap. 당신이 뛰기 전에 보아라. 이 속담이요. 마지막 문장 Oh, you think carefully. 아, 당신은 주의 깊게 생각하는군요. Before you do something. 당신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여기도 또 역시 carefully가 나와서 답을 맞출 수 있는 힌트가 되고 있죠. 이렇게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밑줄 친 부분만 보고도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Look before you leap. 뛰기 전에 보아라. 즉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속담으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정도가 될까요? 10번은 A의 심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A가 하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검정고시 영어 문제는 단어만 잘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죠.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I'd like to return these headphones. 나는 이 헤드폰을 반납하고 싶어. 이 첫 번째 문장만 읽고 선택지를 봐도 A의 심정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헤드폰을 왜 반납하고 싶을까요? 감사해서? 불만이 있어서? 안도해서? 행복해서? 짐작이 되시죠? Why? 왜? Is there a problem? 문제가 있어? B가 물어보니까 A가 다시 대답합니다. I'm not satisfied with the sound.
나는 그 소리가 만족스럽지 않아. satisfied는 만족하는 이런 뜻인데요. 그 앞에 not이 있으니까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 되죠. 이제 답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까지 볼게요. It's not loud enough. 그것은 충분히 소리가 크지 않아. A가 헤드폰을 반납하려는 이유는 불만이 있어서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11번.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론 지문 전체를 잘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정고시 문제는 단어만 잘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문의 해석이 잘 안 된다면 처음부터 지문을 찬찬히 보면서 아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아는 단어와 연관된 답을 찍으면 대개는 답이 됩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There are so many people.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In this restaurant. 이 식당에. 레스토랑이 식당이라는 것 다 아시죠? 문장 해석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아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을 답으로 찍으세요. 계속 볼게요. Right. 맞아. This place is well known for its pizza. 이 장소는 피자로 잘 알려져 있어. 맨 끝에 피자가 있는데요. 피자와 연관된 장소는 뭔가요? 그것도 역시 식당이죠. 야, 그래. Let's order some. 주문하자. 당연히 답은 1번 식당입니다. 12번은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지문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일단 답을 맞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게요. it은 그것이라는 뜻이죠.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it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it은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처음부터 it이 나오기 전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선택지와 똑같은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days I'm reading a book. 1번에 book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표시를 해놓고요. Greek and Roman myth. The book is so interesting. 여기도 book이 나와 있죠? 거기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And encourages imagination. Moreover. 그 다음에 it이 나오는데요. 2번, 3번, 4번은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단어의 생김새를 보고 선택지의 단어가 it 앞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선택지 중에서 it 앞에 나와 있는 것은 1번, book밖에 없죠. 그러면 뜻을 모르더라도 무조건 답으로는 1번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죠. 이렇게 지나가기는 섭섭하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가면서 지문 전체를 보도록 할게요. These days, 요즘 I'm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어요. Greek and Roman myth. 그리스와 로마 신화라는 책. Greek and Roman myth는 옆으로 써 있죠. 이걸 이탈릭체라고 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a book, 책의 이름이 Greek and Roman myth. 그리스와 로마 신화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The book is so interesting and encourages imagination. 그 책은 아주 흥미롭고 상상력을 촉진합니다. Moreover, 게다가 it gives me more understanding. 그것은 나에게 더 많은 이해를 줍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도 it은 the book, 책을 가리키는 거죠. About Western arts. 서양 예술에 대한. Because the myths are source of Western culture. Because는 뭐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신화들은 서양 문화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선택지의 단어를 볼게요. pencil, 연필.
language, 언어. 4번 password, 비밀번호. 2번, 3번, 4번은 지문 전체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13번, 14번은 대화문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3번은 A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B가 대답을 하고 있죠. A가 물어보는 말 중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 물어보는 말과 대답하는 말 두 줄만 읽어보면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먼저 B가 대답하는 말을 볼게요. I like cycling.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 Rather than walking. 걷기보다는. B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 A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너는 자전거 타기와 걷기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짐작이 되는데요. 선택지가 또 영어로 돼 있어서 만만치가 않죠. 선택지를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답은 맞힐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들의 첫 번째 단어만 볼게요. 1번 where, 어디에서. 2번 when, 언제. 3번 why, 왜. 4번 which, 어느 것. 조금 전에 빈칸이 어떤 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너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니?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 어느 것. 여기에 해당되는 선택지는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4번을 빈칸에 집어넣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Which type of exercise do you prefer? 너는 어느 종류의 운동을 더 좋아하니? Cycling or walking? 사이클링이야, 워킹이야. B가 대답을 하는 거죠. I like cycling rather than walking. 나는 걷기보다는 자전거 타기를 더 좋아해. 빈칸에 선택지 4번을 집어넣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답은 맞췄지만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Why do you like it? 너는 그것을 왜 좋아하니? 마지막 문장이요. Because I think.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야. Cycling burns more calories. 자전거 타기가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운다고. 답 맞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선택지 1번도 한번 해석해 볼게요. Where can I rent a car? 내가 어디서 차를 빌릴 수가 있니? 2번 When does the show start? 그 쇼는 언제 시작하니? 3번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너는 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검정고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답을 맞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4번은 A가 뭐라고 물어보니까 B가 대답하는 말에 빈칸이 포함되어 있죠. 역시 물어보고 답하는 이 두 줄만 읽어보면 답을 맞힐 수가 있는데요. A가 물어보는 말부터 보도록 할게요. How can we show respect? 우리가 어떻게 존경심을 보여줄 수 있니? 존경심을 표현할 수 있니? 이 말이죠.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B가 대답합니다. I believe, 나는 믿어. We should, 빈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hould가 무엇 해야 한다 라는 뜻이라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 해야 한다고 믿어,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존경심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선택지를 볼게요. 1번 watch a movie를 빈칸에 집어넣으면 나는 믿어, 우리가 영화를 봐야 한다고. 말이 안 되죠? 2번을 집어넣으면 I believe we should exchange this bag. 나는 믿어, 우리가 이 가방을 교환해야 한다고. 3번을 집어넣으면 I believe we should turn left at the next street. 나는 믿어, 우리가 다음 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고. 4번을 집어넣으면 I believe we should listen carefully when others speak. 나는 믿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1, 2, 3번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장도 해석해 볼게요. That's why는 그것이 어떠어떠한 이유이다. 이런 뜻입니다. That's why you are a good listener. 그것이 내가 좋은 듣는 사람인 이유이구나. 우리말로는 상당히 어색하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이유구나. 이런 뜻입니다. 15번은 대화의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요. 주제를 찾으라고 하니까 꽤 어려운 문제 같은가요? 주제라는 것은 이 대화가 전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검정고시 영어는 단어만 잘 알아도 많이 맞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제를 고르는 문제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서 아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찍으세요. 90% 이상은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ever I see koalas in trees. 내가 나무에 있는 코알라를 볼 때마다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y they hug trees. 왜 그들이, 즉 코알라들이 나무를 껴안고 있는지. Like that. 그렇게. 여기서 like는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엇처럼 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Like that은 그렇게, 그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선택지 1, 2, 3, 4번을 읽어보면 코알라라는 말은 1, 2, 3, 4번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3번에 나무를 껴안고 있는 이런 말이 있죠. 대화문에서 hug trees, 나무를 껴안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코알라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이유. 이것이 답이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는 코알라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Koalas hug trees. 코알라는 나무를 껴안어. To cool themselves down. cool down은 식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식히기 위해서, 즉 몸을 식히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마지막 문장이요. Oh, that makes sense. 그거 일리가 있는데 Australia has a very hot climate.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는 아주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 그때까지 다 읽어봐도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6번은 글을 쓴 목적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글을 쓴 목적은 대개는 지문 중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단어를 잘 익히셨다면 아주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지문을 처음부터 볼게요. I'm writing this email. 나는 이 이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To confirm my reservation. confirm은 확인하다고, reservation은 예약입니다. 나의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바로 답을 맞힐 수가 있죠. 예약을 확인하려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확인하려고. 답은 이렇게 쉽게 맞췄는데요. 지문은 끝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I booked a family room. 나는 가족실을 예약했습니다. At your hotel. 당신의 호텔에. For two nights. 이틀 밤을 위해서, 즉 이틀 밤을 묵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We are two adults and one child. 우리는 두 명의 어른과 한 명의 아이입니다. We will arrive. 우리는 도착할 겁니다. In the afternoon. 오후에. On December 22nd. 12월 22일. 12월 22일 오후에 도착한다. 이런 뜻이죠.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look forward to는 무엇을 기대하다 이런 뜻이고요. reply는 대답 또는 답장 이런 뜻이죠. 나는 당신의 답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고 답을 바로 맞출 수가 있었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17번 다음 경기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물어보는 문제는 지문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선택지 내용과 하나씩 비교해가면 됩니다. 안내문을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Tennis competition, 테니스 대회. Only beginners can participate. 비기너는 시작하는 사람, 즉 초보자를 말하는 거죠. 단지 초보자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1번, 초보자만 참여할 수 있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네요. We will start at 10 a.m. am은 오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and finish at 5 p.m. pm은 오후죠. 오후 5시에 끝날 겁니다. 선택지 2번,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난다. 이것도 일치하죠. Lunch will not be served. 점심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not이 있으니까 serving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택지 3번, 점심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것도 일치하네요.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If it rains, 만약 비가 오면 The competition will be cancelled. 대회는 취소될 것이다. 선택지 4번 보면 비가 와도 경기는 진행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네요. 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 산타 펀 런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지문을 읽어가면서 선택지와 하나씩 비교해가면 된다고 했죠. 지문을 볼게요. The Santa Fun Run is held. hold는 개최하다, 열다 이런 뜻인데요. 과거 분사가 held입니다. 그래서 be held, 여기서는 is held네요. is held는 개최되다, 열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앞에가 대문자로 써있는 The Santa Fun Run은 행사 이름이고요. Santa Fun Run은 개최됩니다. 이런 뜻이 되죠. Every December. December는 12월입니다. 12월마다. 선택지 1번 보면 매년 12월에 열린다. 일치하고 있죠? Participants wear Santa costumes. 참가자들은 산타 복장을 입는다. 선택지 2번 보면 참가자들은 산타 복장을 입는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And run 5 kilometers. 그리고 5km를 뛴다. They run. 그들은 뛴다. To raise money.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For sick people. sick은 아픈, 병든 이런 뜻이거든요.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뛴다 그랬죠. 그런데 선택지 3번을 보면 멸종위기 동물을 돕기 위해 모금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3번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You can see Santas of all ages. 여러분들은 모든 나이의 산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 4번 모든 연령대의 산타를 볼 수 있다. 이것도 일치하고 있죠. Walking and running around. 걷고 뛰고 있는. around는 여기저기, 주변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ecember, 12월, wear, 입다, costume, 복장, sick children, 아픈 아이들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다면 앞에서부터 비교해가면서 답을 맞힐 수가 있습니다. 19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라는 것은 지문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고르라는 문제죠. 지문을 처음부터 보면요. Do you suffer from feelings of loneliness? suffer from은 무엇으로 고통받다 이런 뜻이고요.
loneliness는 외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의 감정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이런 뜻인데요. 이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고 선택지를 볼게요. 1번 인터넷의 역할, 2번 여름 피서지 추천, 3번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법, 4번 청소년의 다양한 취미 활동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정고시 문제는 지문이 짧기 때문에 첫 문장에 외로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여름 피서지 추천이라든가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또는 첫 문장이 아니더라도 앞에 부분에 나오는 단어를 포함하는 선택지를 답으로 선택하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loneliness가 외로움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 전체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 문장을 더 읽어보고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it may be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To share your feelings, 여러분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with a parent, a teacher, or a counselor, 부모님, 선생님 또는 상담 전문가와 외로울 때 이런 사람들과 외로운 감정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분명히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3번이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i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합니다. For you to take positive actions. 여러분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To overcome your negative feelings.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주제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장을 읽어가면서 확신이 들 때 답을 정하는 것이 좋고요. 해석에 자신이 없으면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아는 단어를 포함하는 선택지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맞힐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20번부터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영어 시험에서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뜻은 결국 단어가 어렵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의 단어를 충분히 익혀둬야 하는 거죠. 20번, 21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0번이요. 꽤 어려워 보이지만 단어뜻만 잘 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문을 보기 전에 밑에 선택지 단어가 영어로 되어 있죠. 거기부터 한번 볼게요. letter, 편지 또는 문자, position, 자세, 위치, emotion, 감정, population, 인구, 주민. 이제 지문을 볼게요. For most people. 여기서 most는 대부분의 이런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the best 빈칸 for sleeping. 수면을 위한 가장 좋은 빈칸은 is on your back. 여러분의 등 위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등 위에 있어요? 즉 누워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고 선택지의 단어를 안다고 하면 답은 확실하죠. 수면을 위한 가장 좋은 자세는 누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1번, 3번, 4번은 빈칸에 들어가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2번, position, 자세가 되겠죠. 수면을 위한 가장 좋은 자세는 등을 대고 누워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여기서 답을 맞춰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If you sleep on your back. 만약 여러분이 누워서 잠을 잔다면 You will have less neck and back pain. less는 더 적은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은 더 적은 목 통증과
등 통증, 요통이죠. 목과 요통을 가질 것입니다. 즉, 목의 통증과 등의 통증이 덜해질 겁니다. 이 말이죠. That's because your neck and spine will be straight. 그것은 여러분의 목과 척추가 똑바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When you are sleeping, 여러분이 잠을 잘 때, 검정고시 영어 문제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죠? 단어를 잘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앞부분만 읽어보고도 바로 답을 맞힐 수 있다는 거죠. 21번도 선택지 단어부터 볼게요. solve, 해결하다, 풀다. dance, 춤추다. donate, 기부하다. promise, 약속하다. 이렇게 선택지 단어들을 먼저 보고 이제 지문을 보는데요. 혹시 선택지 단어들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문을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21번은 첫 번째 줄에 빈칸이 있네요. Here are several stops. 여기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To 빈칸 your problems. 여러분의 문제들을 빈칸할. 선택지의 단어들을 하나씩 빈칸에 집어넣어 볼까요? 1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번, 여러분의 문제들을 춤추기 위한. 3번, 여러분의 문제들을 기부하기 위한. 4번, 여러분의 문제를 약속하기 위한. 더 이상 읽어보지 않아도 답이 뭔지 알 수 있겠죠? 답은 1번 solve, 해결하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죠. 여기까지만 읽어보고도 당연히 답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문을 끝까지 읽어볼게요. First, 처음엔 You need to find various solutions. 여러분은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By gathering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이렇게 by 다음에 동사에 ing가 붙은 꼴이 나오면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모든 필요한 정보를 모음으로써. Second, 두 번째로 Choose the best possible solution. 가장 가능성이 있는 해결책을 선택하세요. And then put it into action.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Put into action은 무엇을 실행하다 이런 뜻이죠. At the end, 끝에는 Evaluate the result. 그 결과를 평가하세요.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These steps will help you. 이 단계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22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런 내용은 다음 문장, 즉 앞에 제시된 문장 안에 어떤 힌트가 있고요. 본문의 지문을 읽어보면 중간에 글의 맥락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진 부분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고 부드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그것이 답이 되겠죠. 먼저 주어진 문장을 볼게요. Instead, 대신에 We start with a casual conversation. Casual conversation은 일상적인 대화, 가벼운 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다. About less serious things. less는 덜 이런 뜻이죠. 덜 심각한 일들에 대한 가벼운 대화. Like the weather or traffic. 날씨 또는 교통 같은. 문장 맨 앞에 instead, 대신에라는 말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덜 심각한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앞에는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서
대신에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다. 이렇게 연결해야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볼게요. When you first meet someone,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How do you start a conversation?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합니까? We don't usually tell each other our life stories. Each other our life stories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는 보통 서로에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지는 않는다. At the beginning, 처음에는. This casual conversation is referred to as small talk. Small talk은 잡담에 가까운 가벼운 대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 가벼운 대화는 small talk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가벼운 대화는 small talk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this casual conversation, 이 가벼운 대화를 가리키는 말이 그 앞에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문장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는데요. 맨 위에 주어진 문장을 보면 여기 a casual conversation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어서 1번부터 다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처음에 서로에게 우리의 생활 이야기를 보통 말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요. 대신에 우리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다. 덜 심각한 것들에 대한 날씨 또는 교통과 같은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온 this casual conversation 이 가벼운 대화는 주어진 문장에 있는 a casual conversation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가벼운 대화는 small talk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마저 해석해 볼게요. It helps us feel comfortable. 그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와주고 and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get to는 못 하게 되다 이런 뜻으로요.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준다. It's a good way. 그것은 좋은 방법이다. To break the ice. 얼음을 깨기 위한. break the ice. 얼음을 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하죠. 딱딱하고요. 딱딱한 분위기를 깬다는 뜻을 break the i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것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23번 다음 글의 바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 뒤에 바로 이어질 내용을 고르는 문제는 지문의 끝부분을 읽어보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English proverbs may seem strange. 영어 속담들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To non-native speakers.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And can be very hard. 그래서 아주 어려울 수 있다. For them to learn and remember. For them의 them은 non-native speakers.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배우고 기억하기에는 아주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One strategy for remembering English proverbs more easily. One strategy, 한 가지 전략 for remembering English proverbs. 영어 속담을 기억하기 위한 한 가지 전략. more easily, 더 쉽게.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가 동사입니다. is to learn about their origins. 그들의 기원, 즉 영어 속담들의 기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Let's look at some examples. 이렇게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여기서는 look이 왔죠? 이렇게 나오면 뭐 하자 이런 뜻이죠. 몇몇 예들을 보자.
영어 속담의 기원에 대한 몇몇 예들을 보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어 속담의 기원에 대한 몇몇 예들이 나와야 하는 거죠. 답은 2번 영어 속담의 기원에 대한 예시입니다. 24, 25번은 지문은 하나인데 문제가 2개 나와 있죠. 문제 24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25번은 지문의 주제를 고르는 문제네요. 24번의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단어를 보도록 할까요? flight, 비행 또는 항공편, opinion, 의견, gesture, 몸짓, architecture, 건축.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할까요? A book review is a reader's opinion. 책 리뷰는 독자의 의견입니다. About a book, 책에 대한. A book review의 review는 re가 다시 이런 뜻이고요. view, view가 본다라는 뜻으로 다시 본다, 즉 검토라는 뜻인데요. A book review는 책에 대한 검토, 비평 또는 감상문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When you write a review, 여러분이 감상문을 쓸 때 Begin with a brief summary or description of the book. 책의 짧은 요약 또는 설명으로 시작하세요. Then, 그런 다음에 State your opinion of it. 이것은 그 책이죠. 그 책에 대한 당신의 빈칸을 말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맨 첫 문장에서 책 감상문은 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라고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감상문을 쓸 때는 책의 간단한 요약을 쓰고 설명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부드러운 연결이 되죠. 24번의 선택지를 빈칸에 하나씩 넣으면 1번 그 책에 대한 당신의 비행, 항공편 말이 안 되죠. 3번 그 책에 대한 당신의 제스처 이것도 말이 안 되죠. 4번 그 책에 대한 당신의 건축을 말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and why.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why, 왜 그런지. 따라서 빈칸에는 2번 opinion, 의견이 들어가야 되죠. 자, opinion을 넣어서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 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라.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왜 그런지. 이 글은 전체적으로 책을 읽고 그 감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25번 주제는 4번 독서 감상문을 쓰는 법입니다. 고졸 검정고시 영어는 평소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단어를 충분히 익혀두면 문제를 이해하기도 쉽고 답을 맞히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